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교육정보원, 유아교육진흥원, 진로교육원, 그리고 이번 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특수교육원도 같이 좀 해주세요. 청주권 외 지역에 그 프로그램 참여 실적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좀 정리하셔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발언 시간이, 발언 순서가 되게 중요하네요.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한테 할 말이 많았는데 손호아 의원님이 다 해버리셔가지고 손해를 좀 봤습니다. 한 번 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님, 지금 뭐 진흥원이 그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왜 인기가 좋은 건가요? 1번 탁월한 리더십? 우리 원장님은 탁월한 리더십인가요? 훌륭한 시설인가요?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인가요?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죠. 간단한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희입니다.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와서 행복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그 타도시 현황을 제가 좀 잠깐 여기 계시는 직속기관 원장님께 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 충청북도 교육청 외에 타도시 경기도나 강원도나 충청동, 충청남도, 북도 뭐 쭉 해서 대부분이 이 직속기관이 각 시도에 다 그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8개 기관이 청주에 있고 2개 기관이 신천에 있는데 아주 청주하고 가깝죠. 그래서 청주에서 뭐 10분 정도, 끝에서 10분 정도 날아가면 아마 수련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청주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직속기관이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분산 배치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 한번 제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권한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감님의 이제 권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교육에 평등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체교육원 분원을 북부 지역에, 또 학생문화원 쪽도 충주 쪽에, 학생회관이 충주에 있고요. 또 저희 이제 연구원의 예를 하나 들면 그 수학 축제가 학생 학부모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 중심으로 청주로 하다가 최근에 남부 지역, 북부 지역에서 지역에 대한 차이를 줄이도록 축제를 열었습니다. 아마 의원님도 그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충주 제천 단양에 한 5,000명 학생들이 와서 아주 참여하고 좋은 것을 흥미를 갖고 활성화가 됐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균등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부분의 직속기관과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죠? 균등한 발전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23군데에 있습니다. 23군데 그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마을에 한 도서관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제안도 했었는데, 사실 우리 충청북도는 굉장히 심하게 지금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아교육 그 진흥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제천이나 단양 지역에서 여기까지 와서 교육을 듣고 가기가 아이들 체력으로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또 실제로 그 제천하고 단양에서 참가했던 실적이 굉장히 작죠, 그죠? 뭐 간단한 대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 유아교육진흥원도 저희 장기적인 계획으로다가 북부 지역의 폐교를 활용해서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갖고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에 포함이 됐지만 실제 저희들이 지금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그죠.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기 분원 만듭시다. 제철에다가. 그죠? 아니면 본원을 옮기셔도 좋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분산 배치라고 하면 본원을 옮기시면 더 좋고, 안 되면 분원이라도 반드시 좀 만들어야 한다. 특히 유아 그 프로그램. 아까 제가 얘기했던 7개 기관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저희가 그 제천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교육비를 내고 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기회, 평등한 교육 기회는 그 어떤 권리보다도 중요한 권리인데 제천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좋다는 그 진흥원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차별 아닙니까? 그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원 만듭시다. 제천에다가. 혹시 그 교육원, 진흥원 저 예산 많이 안 모자르시나요? 5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 예산은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6억 원이고요. 그죠? 19년도는 네.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산에 특별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손호원 의원님과 조동원 의원님 저 충주신데요. 손호원 의원님과 제가 아주 그 건전한 경쟁을 해서 유치 경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은 뭐 사실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저는 아까 객관적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그러니까 균등한 교육발전이나 또 균등한 교육의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 김병우 교육관님께서 아직 그 몸으로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당장이라도 좀 이런 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국제교육원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국제교육원은 분원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네, 맞습니다. 어제 그 부프센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설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정원보다 현원이 한 30여 명 가까이, 20몇 명인가요? 가까이 예, 많아요. 이유가 뭔가요? 네, 국제교육원장 김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견교사 27명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27명 벌써 강원이고요. 그 대신에 교육 공무직 1명 정원을 못 받았고요. 지방공무원 시설관리 3명 정원은 있으나 현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23명이 광원으로 아마 그렇게 통계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천의 그 상황을 좀 보니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조차도 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일단 참가비가 있죠, 그죠? 참가비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식대만 식비하고 있습니다. 간식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약자 계층에 속하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읍면단위 그러니까 굉장히 먼 지역들은 또다시 또 제천 지역 내에서도 그 활용도나 또는 참가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분원에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식대하고 식비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참가비 형태의 식비하고 3만 얼마 정도 있다 되기도 하고 뭐 2만 얼마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 비용이 작은 비용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에 따라 네. 식비가 책정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속기관 모두가 그런 문제에 다 해당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특별히 그 영어나 이런 그 외국어 그 관련된 것들은 좀
식비나 간식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혹시 그 고민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고민을 많이 했고요. 우리 직속기관장님들끼리도 아마 모임이 있으면 그 얘기에 대해서 했는데 현재로는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봤지만 학생급식비 무상으로 되는 그 범위가 학교 내의 활동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나와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거기 해당이 안 돼서 그 직속기관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라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혹시 개선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제안 하나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제도의 틀을 제가 아직 고민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편부모라든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하여튼 그 프로그램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있어서 그 꼭지가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많이 참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단서 조항들을 달아가지고 조건부 단서 조항들을 달아서 적어도 사회적 약자 계층들한테는 무료로 좀 편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단서 조항들은 여직의 직속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가비 문제 또는 식비나 간식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여튼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청 현감 때 제가 다시 한번 전문가나 이쪽에 질의를 하면서 제가 예산 확보에 관한 문제를 한번 저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설명드리니까 우리 원에 각 가정마다 약 5%의 저소득층은 가령 자녀를 선발해서 급식비를 우리 원 자체 예산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위원님의 그 지적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급식비를 내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계층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정보원장님. 네, 교육정보원장 정범입니다. 지난 2017년도 그 감사 자료에 보면 학부모부 정보대학 홍보 강화해가지고 주치를 뭐 이렇게 다양화도 하고 또 유연한 교육과정도 운영을 해서 더 좀 잘 해보겠다 이렇게 주치 현황에서 보고 자료를 내셨는데 2018년도 그 교육은 2번 하셨어요. 학부모 교육을. 예. 이 정보와 관련돼서는 이제 세대 간의 격차도 좀 줄이고 해서 학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나 4차 산업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서 학부모 교육을 좀 강화하는 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잘 안 되나요? 이유가 뭐죠? 학부모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교육정보원장 정범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부모님들의 시간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현재 정보화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학부모님들도 좀 같이 이해하고 동참하기를 바라서 이번에도 그 피지컬 컴퓨터 그런 내용들 개설을 했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60명하고 26명, 86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좀 계시고 또 학생들 돌보고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고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좀 이렇게 시행하는 거로 해서 올해는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네. 중요한 그 사안일 수도 있어서 국제교육원도 학부모반을 운영하다가 뭐 내년부터 안 하시기로 했다고 제가 대체해서 들었는데 맞나요? 네, 국제교육원장 김인숙입니다. 그 제천의 경우에는 이제 학부모 영어회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사유가 같은 사유. 아니 그런 사이는 아니고요. 이제 어머니들이 되게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데 어머니들이다 보니까 출석률이 저조해서 그 나중에 이제 80% 이상 출석을 해야 수료증을 드리는데 수료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관련 연구소에 다양한 복지를 좀 개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제교육원하고 그 정보원은 필요한 사안이지 않을까 싶고 특히 그 다문화 학교나 이렇게 그
외국 부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복지들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면서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조한도서관장님하고 충주학생회관장님 프로그램이 학부모교육 관련된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중앙정부 도서관장님께서. 중앙도서관장 양계성입니다. 저희들이 그 학부모님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그 프로그램이 이번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일부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이런 학부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차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일반 자치단체 도서관도 많이 생겼지만 저희들 그 교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강좌 개설을 하면은 신청을 홈페이지에 띄우면은 뭐 1시간 채 어떨 때 어떤 과정은 5분 정도 만에 마감이 되고 인원에서 그런데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주간하고 주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용 인원이 많아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단지 예산 반영 뭐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장소적인 그 협소함 뭐 이런 것 때문에 개설이 안 될 뿐이지 뭐 운영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제천이나 충주 지역이나 이런 뭐 남부 지역에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뭐 정말 그 모범적인 사례로 잘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수련 원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저 수련원장 김정구입니다. 아니, 저 수련 원장님. 복잡한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이 예산이나 이게 그 막달지 넘어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아까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7월 달에 그 설계 용역이 착수가 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언제 하셨습니까? 최초 주민설명회. 당초에는 그 10월 18일 날 11시에 하려고 저희가 넘어갔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 간에 그 갈등으로 인하고 그날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0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설계 용역을 2017년 7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네. 어쨌든 10개월 정도 또 용역 수행이 잘 안 돼가지고 네. 10개월 정도 딜레이가 된 거죠? 그 설계 용역 납품이 한 5개월 좀 넘게 5개월? 네. 근데 제천 것만 설계하면 이렇게 다 늦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설계 용역을 하실 때 설계라는 거는 밑그림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네. 밑그림을 그릴 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때 그 설계를 하면 그 건물을 어떻게 앉히고 어떻게 그 마을 속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마을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마을 속에다 어떻게 좀 만들어내겠다 이런 그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림을 다 그리고 색칠도 다 끝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공사 착수 전에 주민 설명회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주민 설명회를 먼저 했어야 된다고 봐요. 설계 단계에서. 그리고 그 5개월 정도 그 딜레이가 될 정도로 설계가 저기가 되고 그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그 그림 그릴 때 미리 주민 설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는 좀 미리 좀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미진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원래 당초에 준공하려고 했던 내년에 준공하실 수 있겠어요? 7월 6일날 준공 가능하십니까? 특별한 그런 저기가 없으면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제천시하고 하수 때문에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일단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호수 처리 시설 처리 기준이 BOD가 20이고 SS가 20인데요. 이렇게 당초에 돼 있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그런데 학현이라고 하는 동네는 상수원 취수구역이기도 하고 1등급 수질 BOD 1등급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BOD 10, SS 10으로 처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려요. 이 내용이 당초부터 10이고 SS도 10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리 기준에 보면 이게 제천시에서 제출받은 처리 기준이에요. 여기에 보면 50톤 이상, 50톤 미만도 BOD 10, COD 40, SS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서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다시 제출을 좀 해달라고 하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 이 하수처리, 오수처리에 대한 거를 어쨌든 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주민설명회에서 오수 처리를 개인 하수 처리 시설로 만들어가지고 계곡에다 방류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주민 요구가 있었죠, 그죠? 네, 주민요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대안을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의원님,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 제가 그러니까 대안을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네, 이제 아직 그냥 제천시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지금 받았습니다. 제천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천시에서 답변 받으셨죠? 제천시에서 답변 받으셨죠? 그거는 제천시에서는 처리장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추진할 수 있으며 추진 절차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 수행, 환경부 협의 승인, 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 진행, 공사 발주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했는데 가로치고 3년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답변 받으셨잖아요, 이 답변서. 그리고 업무 처리는 이제 본청 시설과에서 집중할지 고 공문을 아직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학교 야영장을 준공을 하려면 하수처리 시설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처리 시설을 결정하지 못하면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아예. 지금 당장 공사를 스톱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수처리 시설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바닥을 결정을 해야 위에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사를 스톱해야 돼요. 공사 스톱을 안 하면 결국은 업체하고 공기가 짧았네 만에 하고 결국은 또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이걸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결정을 하시려면 지금 제천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대안을 3가지 정도로 했잖아요. 1안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의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행정 기본 절차를 또 기본적인 이 계획 수립을 할 때 좀 제대로 준비를 안 하면 스텝이 꼬여서 오히려 훨씬 더 일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대안이 첫 번째는 하천으로 그러니까 계곡으로 거기가 원래 상수원 보호구역이었어요. 그리고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방류하는 거를 마을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저조차도 그러니까 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방류를 하는 게, 직접 방류하는 게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발 담그고 진짜 그 세수까지 할 수 있는 정도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계곡인데, 그 계곡물에 그 오수처리 시설에서 통과된 화학 반응을 해서 처리 시설 한 거를 바로 계곡에다 뿌린다?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천시의 그 다른 하수처리 시설들도 보통 무심천보다 더 큰 그 자연하천에도 직접 뿌리지를 못해서 그 수생식물들을 심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뭐 두들이라든가 창포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기본적으로 한 8시간, 12시간씩 잠가놓고 있다가 물을 흘려보내거나 이런 그 과정들이 예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더더욱 그 학현이라는 마을은 아름다운 마을이라서 충북에서 첫 번째 그 아름마을이 지정된 마을인데, 그 마을에 그 야영장에서 그 오수처리를 직접 계곡으로 내려보내겠다고 하면 동의하겠습니까? 동의 안 하죠. 결국은 우리 원래 당초 설계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 지금 네, 당초 설계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을 하는 거의 일환이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부 승인을 받는 거예요. 환경부 승인을 받는 데 3년 걸립니다, 3년. 예산도 5억 정도 증액이 돼야 되죠, 그죠? 이 따로. 맞죠? 그것까지는 확인하셨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그 공문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처리가 저희 수련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교육청 시설과하고 이제 공문이 왔다 갔다가 그렇게. 근데 이게 오래된 얘기가 이게 금방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주민 설명회 하시고, 네. 주민 설명회 언제 하셨냐면, 저도 참가를 했었지만, 10월 25일 날 했습니다. 예, 10월 25일 날 하셨잖아요. 지금 터파기하고 땅 다 팠잖아요. 제가 현장을 2번 가봤어요. 제가 전화도 드렸었잖아요. 네. 그죠? 땅도 파고 이제 다 했어요. 이제 결정하셔야 돼, 이거. 10월 달에 했는데, 지금 공사를 더 진척시켜야 되는데, 진척시키려면 이걸 결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직접 방류하지 말라. 직접 방류하지 않겠다.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긴급하게 협의를 해서 내년 7월 6일 날 준공하시려면 이걸 빨리 대안을 만들으셨어야죠. 근데 대안을 만들으셨어야 되는데 그 대안들을 아직 도교육청 시설 담당한테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요? 지금 11월 1일자로 공문을 보내고 그냥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그런 것까지 지금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설계 변경을 해야 한다가 이제 전제예요. 그죠? 설계 변경을 하시려면 일단 공사 중지 하셔야 됩니다. 공사 중지 안 하면 그 업체하고 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설계 변경을 하는데 일환이 한 4만 정도가 있어요. 일환은 정식적인 환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환경부 승인 받는데 1년 걸리고, 설계 변경하고 용량 증설하고 이러는데 한 2년 정도 걸려서 최소 3년 걸리겠다, 이렇게 지금 제천시에서는 회신이 온 상황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 교육청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겁니다. 하수 관로 사업을. 그래서 지금 하수 처리장 있는 데까지 2.5km를 그 관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위원장님 그 안은 집행부 보고 좀 해서 내려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요걸 제가 지금 예. 설명을 좀 요까지만 할게요. 예.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예산이 한 5억 정도 증액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안은 직접 꽂으려면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는 직접 분유차가 왔다 갔다 해서 그 분유를 퍼내는 방법인데요. 이 세 가지 안이 제가 보기엔 전부인 것 같아요.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자하고도 또 도교육청하고도 그리고 제천시청하고도 협의를 좀 빨리 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설계 변경을 하면 예산이 반영되는 거라서 동반되는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쓰지 않고 또는 욕심내 가지고 예산 확보한 다음에 오히려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도 지금 지적을 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경찰청 수련 바로 한 200m 위에 경찰청 수련원이 들어오잖아요. 예. 수련원은 3년 전서부터 이미 이거를 간파를 하고 환경 승인을 받았어요, 그죠? 예. 우리가 이거를 더 깊이 있게 관찰하지 못하고 추진했다는 이게 반증이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까지는 미처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수련원 문제는 좀 빨리 결정을 하셔서 저한테 빨리 좀 해주시고요. 제가 제천시하고 협의하는 거는 가능한 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우리 교육청이 좀 일을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할 텐데요. 더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훨씬 더 촘촘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돈 더 들어가는 거 10억 더 달라고 의회에 제출하시면 10억 쉽게 통과될 것 같습니까? 네? 유아교육 진흥원장 반갑습니다. 네, 청주입니다. 청주요? 네, 청주 어디 사세요? 동만 말씀해주세요. 국대동입니다. 제가 대까지 찾아가는 열정과 열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 네. 본원을 청주로 이전을 추진하신다고요? 국제교원장 김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그런 충격적인. 본원에 있는 진천에 있는 본원은요. 그 기능이나 이런 역할에 있어서 현재의 기능을 다 하도록 그대로 두고요. 부서의 일부만 옮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향후에 이제 진천 본원을 중부 본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아니고요. 수장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직속기관 분산 배치에 관한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본원도 옮기신다고 하니까 그런 충격적인 결정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결국은 8개 기관이 청주에 있는데 다시 이제 플러스 1 해가지고 9개 기관을 청주에 몰아넣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건 조금 따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뭐 원하신다면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청주 거를 진천으로 옮기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교감님이 그런 거에 대한 의지가 너무 없어요.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 3개, 강릉에 3개, 원주에 하나, 속초에 하나, 양양에 하나, 철원에 하나,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 속초에다가 하나씩. 그리고 충청남도는 대전 하나, 천안 둘, 공주 셋, 아산 하나, 보령 하나, 홍성 둘, 논산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처럼 충청북도처럼 이렇게 몰려있는 데가 없다니까요.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보충자료가 온 것처럼 아까 유학교 원장님도 북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금 학생교육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청주 외권 지역 학생들의 참여가 13%, 17%, 어떤 경우는 1.8%, 4.2%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 공간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낮으면
이거를 이름을 바꿔야죠. 저 충북 학생교육문화원이 아니라 청주교육문화원으로 바꿔야죠. 청주 학생들만 대상으로 할 거면, 그러니까 중청부터 전 지역에 그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내려면 가능한 한 공간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6개로 분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분산 운영되다 보니까 인력이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다문화교육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 전체 인력 7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방학 때 한번 이 다문화교육 지원센터를 풀 가동해보자. 그래서 다국어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는데 학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에 4개 구 지역 중에 2개구만 우선 해봤는데도 인력이 모자라서 운영부 인력을 지원받고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상주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저기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 인력을 현재 있는 인력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후에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마 위원님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하고요. 네, 사실 찾아가는 교실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사실 우리 과학교육원이나 이런 지도체험관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공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실을 운영을 해도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배치 다시 한번 좀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각 직수기관들 다 모두에게 좀 말씀드려보는데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의 꼭지들이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인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과 맞아떨어지거나 또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무엇인가 있을까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 양재석입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에서는 대부분 독서와 인문학에 관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사실은 도서관에 관해서는 지역 도서관까지 해서 시군마다 하나씩 교육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도서관 명칭 때문에 이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걸 잘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교육 도서관으로 해서 10개가 운영되어 있고 저희들 중앙도서관이 있고요. 충주도 학생회관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소규학교나 이런 부분은 충주 학생회관은 북부권, 그다음에 중부하고 남부권은 저희들이 해서 이제 책버스 이런 걸 운영을 하면서 소규학교까지 이제 가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조금 작은 학교에 가서 하기는 좀 미미한 편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은 이제 도서관은 학교 도서관이라는 그런 또 법이 있어서 학교별로 학교 도서관에 관한 저희들 컨설팅하고 연수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직속기관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소규모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소원이 어떻게 보면 6년 동안 공 한 번 못 쳐보고 졸업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위기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소규모 학교 살리기가 통폐합 정책보다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들을 좀 만드셨다면 그게 만약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소규모 학교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번 그 정책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련 원장님. 네, 수련원장 관현입니다. 아까 수련 관련돼서 사실은 운영 주체는 그 학생 수련원인데 공사 사업 추진은 도교 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이해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그래서 이거는 도교육청에 본격적으로 지휘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회나 또는 주민들 또는 이해 당사자 그리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과정들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가 되더라도 그 과정들을 꼭 거쳐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직속기관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물론 본청에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지만 그것이 좀 전제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개인 처리 시설은 그 건축법이나 오수처리 시설 처리 기준에 사실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도교육청에도 학생수련원도 불법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미 적법한 형태로 사업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이해 당사자 또는 의회나 이런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했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잠깐 대안을 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 승인 절차를 좀 빨리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그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환경부 승인 그 절차를 밟는 거는 어쨌든 예산이 크게 소요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빨리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네. 사업에 좀 무리가 없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 같이 참석하셨던 그 여성분이 예, 저 도교육청 네, 시장에 네. 최은영 그분을 제가 잘 모르지만 그분 업무 처리하시는 거 보니까 그쪽 분야의 전문적인 그 식견도 높으신 것 같고요. 또 능력도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저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아주 촘촘하게 챙겨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부 승인 조속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저 시설과랑 협의를 해갖고 빠른 시일 내에 탈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